자, 오늘 유튜브 자, 방정식 이론 그리고 1차 부등식 참 뜬금없죠. 17단계 자, 방정식의 이론 제목이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 방정식의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근을 분석하는 겁니다. 방정식은 이제 근을 구하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근이 있다 없다를 이제 판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그 근이 어떤 근이냐, 정수냐, 정수냐, 양수냐, 음수냐, 근을 좀 더 타고 들어가 본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 크게 세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공통근, 정수근, 그 다음에 실근의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따로 한번 보이는 먼저 공통근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이제 그 근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림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fx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되고, y는 gx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이제 공통으로 만든 지점이잖아요. 그럼 알파를 보면, 이게 y는 x고, 이제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사실 이제 공통근이 얼마냐, 혹은 공통근을 갖기 위한 이정계수를 결정하라는 그런 정도거든요.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알파를 동시에 근으로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표현할 수 F알파가 제로고 또 B알파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공통근이라고 하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는 제로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2차 연립 방정식의 소급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를 날리고 문자 한 개만 남겨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통근에 관한 문제는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가지고 뭐 하자? 특별히 연립 방정식 푼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딱히 뭐 어떤 어려운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그래서 공통근을 갖기 위한 뭐 이정계수를 결정하라 혹은 공통근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두 식의 합차를 통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결국은 미수를 한 개만 남겨서 혹은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서 연립 방정식을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 기본 1번 한번 보면은 1의 1번을 보면은 다음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질 때 m의 값을 한번 구해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듯이 거기서 두 2차식의 이 공통근을 알파로 둔다라고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3m이 제로가 되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m.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문자 알파 m 두 개고 10개 그냥 2차 연립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는 제로 있으면 인수분해 꼴로 변형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겠죠. 인수분해 되면 아예 근 자체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공통근의 문제를 연립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은 뭘 사용해라? 소급법을 사용해라. 더하거나 빼가지고 문자 하나를 날려라.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지금 두 식을 더해버리면 보면은 m 사라지고 m 알파 사라지고 알파에 관한 식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는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문자가 사라질 것인가.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빼기보다는 더하는 것이 m이라는 문자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해보자. 그래서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알파인가요? 이제 알파가 제로하고 마이너스 제로일 때 m값, 마이너스 1일 때 m값 각각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공통근을 갖때 뭐라 했습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1번 같은 문제는 공통점이 두 개일 수도 있다 그러면 두 2차 방정식 같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두 2차 방정식인데 같지는 않더라.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점을 갖는다. 그럼 이 조건에 좀 주의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공통점의 역시 오직 하나의 공통점 알파로 둔다라고 하면은 식이 알파 제곱 플러스 4 m 알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인가요?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더하면 삼수사 인수분해 안 되고 빼면은 알파 제곱 사라지고 m 알파 m 빼면은 인수분해 꼴이 되는 거잖아. 자, 빼보면은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면 3m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사라진 함수로서 그죠? 빼면 마이너스 3m. 그래서 이제 3m을 묶어주면 알파 마이너스 3m. 여기서 두 가지 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n이 제로라고 하면 여기 m 대신 0을 대입시켜 보면 식이 x제곱 더하기 1제로 x제곱 더하기 1제로 똑같은 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2차 방정식이 같은 식이 되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문을 갖는다는 조건이 위배되기 때문에 m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건 따져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알파입니다. 알파 대신 이걸 대입시켜서 실제 m 값 구해서 0만 아니면 오직 하나의 공통문을 갖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m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문에 관한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만 두 식을 더하거나 혹은 빼가지고 소거법을 통한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기울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정수근이 나오죠. 정수근.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건을 판별한다고 하는 것은 기켜야 실근이냐 흑근이냐 정도를 판별할 뿐이지 그 실근이 정수냐 이걸 따지는 것은 사실은 힘든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그 정수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나왔을 때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기켜야 판별식밖에 없어요. 예, 정수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딱 맞는 그런 어떤 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정수근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정수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나왔을 때 식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해보면 판별식. 근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거는 판별식 사용 방금 얘기했지만 얘가 실근이지 걔가 실수근에서 걔가 꼭 정수냐 아니냐 판단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거는 의미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조건에 만족하는가 안 하는가 실제로 얘가 판별식을 사용해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 다음에 그걸 진짜로 대입해서 진짜로 걔가 정수냐 아니냐 확인이 되겠죠. 그런 과정을 우리는 그런 의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한 거니 원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걸 우리 그런 의미 과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런 의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정수라는 조건의 부정반정식을 바로 갖자는 거죠. 정수라는 조건이 부정반정식 어떻게 변형시킨다? 인수분해 꼴을 변형시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부정반정식에서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곱셈이 정수, 곱해서 정수가 즉 이런 인수분해가 가능한가 따져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주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어느 걸 쓸 것인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건 이제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닌데 거의 90% 이상 맞아떨어지는 판별식 사용과 정수로 사용은 문제를 보면서 좀 판단할게요. 보면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본 2번과 기본 3번을 보는데 기본 2번은 지금 요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가정형식을 푸는 요런 걸로 사용을 하고 기본 3번은 이제 판별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 차이를 이제 문제를 실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2번을 한번 보면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다 그 말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4x 플러스 자, 그래서 얘가 정수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수 갖는다 이 두 정수근을 알파와 베타라 두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정수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가지고 알파, 베타에 관한 곱셈,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없는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에서 주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된다? m 플러스 4가 되죠. 알파 베타가 뭐가 된다? 자, 그러면 문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3개잖아요. 식은 2개잖아요. 그죠? 부정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 문자 하나를 소거시키고 즉 문자 2개씩 하나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m을 소거시키자고 말입니다. m을 소거시키기 위해 이게 된 걸 곱한다. 이를 곱해보면 2개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m 플러스 8 이 두 식을 더하면 m이라는 문자가 소거되고 알파 베타에 관한 식 한 개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알파 베타는 뭐다? 정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봐왔던 이런 꼴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면 알파 베타에다가 계속해서 플러스 2개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된다 그죠? 이제 우리 이렇게 해봤잖아요. 이건 이제 인수분해 꼴이 알파 곱하기 베타고 2알파가 되기 위해서는 2가 필요하고 2베타는 2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4가 필요하다. 양대 똑같이 가자 4를 대주면 이제 인수분해 꼴로 변형이 되는 거죠. 식 자체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12가 그러니까 곱해서 12가 되는 점수 쫙 나열해서 알파 베타 쌍을 그리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왜 판별식을 안 쓰고 이걸 쓰는가? 자,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판별 써보면 만약에 이 1번으로 판별식을 사용하면 얘가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보게 됩니다. m 플러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3 마이너스 1 근데 이제 정수건도 이제 실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2차 부정식인데 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죠? 제곱의 것이 양수인 2차 부정식을 풀었을 아니 크다를 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이런 걸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을 정할 수 있다 없다? 못 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제곱의 개수가 음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상수항이 제곱이 받쳐주고 있으면 제곱 빼기 제곱에서 음수로 바뀔 수 있는데 상수항이 1차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정수과에 관한 문제는 상수항에는 이 문자가 2차냐 1차냐를 판단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1차라고 하면은 부정방정식을 하고 2차라고 하면 제곱의 것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수를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수항을 보고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맞아떨어집니다. 지금 기본 2번 같은 경우는 상수가 1차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넘겨서 기본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상수항이 제곱이 꼴이잖아요. 그죠? 이때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m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판별 사용할 때 반드시 뭘 쓰라? 전에 연구하지 반드시 한번 붙여주라. 그래서 한번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개의 mx 플러스 2의
역시 이제 이 2차 방정식 두 건의 정수다. 그래서 상수항이 제곱이 있으니까 판별상에서 부동호 방향을 바꿀 수 있겠다. 판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써보면 m제곱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D부터 이제 정수근을 가진과 동시에 m도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만들어 정수의 결과가 뭔가 세 개로 이렇게 확정을 정식되고 말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 만약에 이 제곱의 부호가 안 바뀌면은 크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m을 정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수항이 이와 같이 2차 항을 포함하고 있으면 상수항이 2차식을 포함하고 있으면 판별식 쓰면은 정수를 내가 피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구한 이 m 값은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조건으로서 푸는 거지 실제로 정수근을 갖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이다. 마이너스를 대입시켜서 실제로 정수근이 되는가를 확인해 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에다가 정수근 되죠, 그죠?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로 제로다라고 하면은 이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m1대로 확인해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푸는 것이 훨씬 간단하긴 하지만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확인을 하는 이 과정을 꼭 거치라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만 구분해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근데 판별식에 넣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 분리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 황당한 건 이제 지금 이거 섹션 3 그 2차 실근의 부호죠. 이거는 함수로 넣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특히 그 실근의 부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책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 정석의 설명을 좀 완전히 무시하고 딱 함수적 그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근의 부호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그 함수 가면 이제 근의 분리 나오잖아요. 그거거든요. 그것이 한 일종인데 마치 이것이 전혀 것과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얘기했듯이 이제 2차 방정식 근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를 확인한다 하면은 근이 이제 이게 어떤 꼴이냐라고 하는 우수가 함수로 접근 함수로 더 이상 대수로 접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두 건이 모두 두 양근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보면은 이제 일단 두 건을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이제 판별을 쓴다면서 판별을 어떻게 얘보다 크거나 같다. 두 건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건의 합 얘보다 크다. 두 건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두 건의 곱.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x 그래서 이제 얘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 크다 되는 거고 되는 거죠. 이제 대체로 이제 최대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물론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이중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이 조건 자체 좀 바꿔보면 두 번이 모두 양이라는 두 번이 모두 뭐 0보다 크다를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2차 방정식 이론에서 가보면 두 거리 모두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무엇과 뭐 사이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거리 모두 양인 조건을 굳이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고 그냥 두 거리 모두 무엇보다 크다는 조건에 포함시켜버리면 그냥 개념 한 개로 다 되는데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두 거리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 분리해서 따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따지고 하는 식은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럴 때 판별식 대칭축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판때기 이론이 있으니 판때기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한테 하면은 까먹긴 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대칭축 기준값.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거리부터 0보다 크다라는 걸 그래프로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편의상 A가 0보다 클 때만 한번 기준 삼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두 거리부터 양이다라고 하면 그려지고 완전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두 번을 가지고 당연히 판별식 0보다. 그래서 판별식 쓰면은 공기였어. 그래서 그럼 대칭축이 어디 있다?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대칭축이 뭡니까? 마이너스 2의 0T잖아요. 그죠? 얘가 어떻게 0보다? 마이너스 1이 많이 똑같고 같은 식이에요. 그 다음에 기준값 0을 기준하고 0보다 크다. 그럼 0의 함수가 어떻게 되는가? 제로가 어떻게 되는가? C냐 C.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분의 C나 C분은 똑같겠죠, 그죠? 같은 식인데 같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거리 모두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거리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바꾸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대칭축 기준값. 그럼 여기 숫자만 살짝 바꿔버리면 P보다 크다. 똑같고, 아니, P보다 크고, FP가 어쩌고, 똑똑하면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간의 부호를 이렇게, 따로 가지 말고, 이렇게, 근의 분리와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두 거리 모두 어디모두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거리 모둠이라고 하면은 판별식 변환 먹고 기준값 변환 대칭축만 이제 왼쪽으로 옮겨가는 게 보다 작작해주면 되고 두 거리 서로 다른 거다. 라고 하면 자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y축이 있는데 두 거리 서로 다른 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칭축이 어떻게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대충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이거 좋잖아요. 그죠? 대칭축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칭축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수준입니다. 둘이 서로 다른 거니까 같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건 정말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기준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준값. 이렇게 제로죠, 제로. 왜?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 기준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 근데 여기서, 자, 여기. 특히 이제 두 개를 좀 다른 뭐라고 했었는데 F0가 이거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아까 F0가 뭐였습니까? C죠, C. 그죠, C. C가 이거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제로에서 a는 지금 양수라고 해서 양수 때문에 지금 다릅니다. 뭐 음수도 사실 상관이 없긴 하지만 양수 다룬다고 하면 이게 판별식만 써보면 b 제곱 마이너스 4x잖아요. 그죠? a가 양수고 c가 음수라는 말입니다. 항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항상 양수죠. 그죠? 그래서 두 거리 서로 다른 뭐라고 하면 판별식을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양수도 상관. 해도 물론 어차피 조집합을 하면은 얘만 나오는데 미리 이제 알려주는 변화도 한 개만 하면 되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두 근의 수를 다른 부호라고 하면은 AC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B제곱비기 상당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큰데 크다는 조건 굳이 달아줄 필요는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두 근의 수를 다른 부호라고 하면은 이 기준값 F0만 따져주면 부호를 했다고 합니다. 기준값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예요? 무엇보다 크다 작다잖아요. 0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두 근이보다 3보다 크다. 기준값 F3이 된다는 거죠. 두 근의 수는 다른 부호보다 달리 한 거는 0보다 한 거는 0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기준값이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기준을 따라서 크다 작다가 이제 조건으로 주어지니까. 그래서 두 근의 수를 다른 부호보다 다시 얘기하면 한 거는 0보다 한 거는 0보다 작다기 때문에 기준값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양근과 음근의 절대가 크기 비교하는 조건까지 추가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의 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것은 이제 역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두 근의 수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은 대칭축이 0보다 큰지 확인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 지금 그래 보면은 양근의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 대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죠? 대칭축이 Y축 오른쪽에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또 대칭축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걸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만 그려야 될 줄 알고 따지고 조건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그래프에 따라 자기가 시간, 구동을 많이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대칭축이 그러니까 Y축 여기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대칭축이 어떻고 이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기가 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함수 그래프만 위치만 정확하게 잡아내면 그리고 시간 세 가지까지 그것만 기억을 하면은 이제부터 아무런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과 계수와 관계로 설명을 해보면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일관성도 그렇게 좀 그런 분리로 가져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 5번 보면은 x에 관한 2차 관계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서로 다른 부의 실근을 갖고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를 그래프를 출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뜻이 2차에서 확인하세요. 양수 확인됐다. 그죠? 아래로 볼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두 건을 가지니까 그래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건이니까 Y축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 이런 대칭축이 여기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부호니까 판별할 필요가 없다. 기억을 시켜주고 대칭축 마이너스 2의 그냥 바로 씁시다. 그럼 마이너스 a제곱 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건 있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죠? a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서로 다른 부의 실근을 가지면서 절대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대칭축이 뭐가 있잖아. Y축 일치 앞에서 말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얘는 그러니까 두 건의 그 기준점 보다 작으면서 대칭축 보다 제로다. 대칭축 정확히 Y축 일치 아니다.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이 되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앞
앞에 그 공통건이나 정수건 같은 거는 판별식에 넣으면 되고 실건이 부호는 그냥 뒤쪽에 2차 가기 이론으로 넣으면 훨씬 더 설명에 깔끔하고 그런데 저는 이 쉽게 나가거든요. 그럼 만약에요. 예. 저 문제 중에 예. 두 분이 뭐 하나는 3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문제도 있잖아요. 그 이제 기준값이 두 개죠, 그러면. 그럼 기준값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사실 강의할 때 보면은 그 크게 이제 두 건이 보면은 모두 P보다 크다 이런 조건 하면 이제 판별식 사용하거든요. 판별식 사용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 P보다 크다 대칭축이죠. 그 다음에 그 기준값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두 건이 이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건이 뭐 P보다 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건이 모두 Q보다 작다. 이제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는 그래프 있잖아요. 그죠? 이제 역시 판별식 똑같고 대칭축은 Q보다 작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Q는 어떻게? Q보다 작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판별식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칭축 Q보다 어떻게? 작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되냐면 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모두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니까 두 건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그게 표시하면 돼, 표시판. 굳이 그거를 다른 걸로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판별식 똑같잖아요. 그죠? 대칭축은 P보다 크고 Q보다 작으면 되고 기준값 FP 0보다 크고 FQ 0보다 크면 되고 두개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PQ가 그 그래프상 안에 있었을 때는 대칭축 찾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요? P보다 크고 Q보다 작은 거죠. 그것밖에 판단할 수 없죠. 대칭축이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왜? P보다 크고 Q보다 작다. 이밖에 없죠. 그럼 한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친구들이 해주면 되니까. 그래프만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 그래서 한 건 예를 들어서 이 P, 이 P와 그래서 이렇게 F 0보다 작고 F 0보다 작고 이런 경우 굳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P가 여기 있고 Q가 이제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 0보다 고 F 0보다 똑같잖아요. 그죠? 단 대칭축만 달라지는데 판단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할 필요 없고 P보다 커도 되고 Q보다 작은 건 판단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그려질지는 우리끼리 판단할 수 없는 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판별식 대칭축 기준값 반대기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게 그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게 17장은 정리를 하고 18장 1차, 2차 부정식인데 일단 부정식에서 공립 1차 부정식은 공립만 좀 보고 2차 부정식을 가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다루는 수의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크기 비교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사실은 실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부정식에서 허수가 크기 된 가장 이제
부등식의 기본 공리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많이 하는 거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그애가 실수라고 하면 0보다 작거나 0이거나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이건 3,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3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반드시 세팅의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부등식의 가장 기본 공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두식이 양수면 더한 것도 양수가 되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실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이거는 정령 없이 가져가는 그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공률이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부등식인 기본 정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를 갖다 붙일 때 어떨 때 갖다 붙이느냐? A 빼기 B가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호를 정의를 해줘야지 부등식을 풀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빼기 B가 0보다 클 때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A, B가 0이면 정의하는 겁니다. 부등식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요 기본 공리 세 가지, 정의 세 가지를 갖고 모든 부등식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1차 부등식에서는 요 공리하고 정의 세 가지를 좀 그래서 뭐 거기는 용어도 뭐 이상하게 성질 이렇게 붙여놨는데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또 그 다음에 그 이제 문제를 푸는 하나의 팁으로서 좀 사실 뭐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그 기본 18-2의 1번 한번 보면은 1보다 크고 3 자, 다시 한번 절대값이 나왔을 때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거는 가장 나중에 하세요. 그건 가장 나중에 생각을 하세요. 가능하면은 부등식, 이 절대값의 범위를 나누지 않고 가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절대값이 양수보다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양수보다 크고 어떻게? 음수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그죠? 마찬가지로 작다면 음수보다 크고 음수보다 작은 것이다. 그래서 범위를 나누지 말고 그냥 바로 푸는 습관을 꼭 좀 해주고, 굳이 이것이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 밑에 유제하는 거죠. 유제 2에 2번 하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숫자를 치는 건 아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친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5보다 크고 이렇게 풀면 항상 똑같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풀 때 범위를 나누어서 푸는 것은 하다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고, 가능하면은 절대값을 손대지 않고 범위를 나누지 않고 바로 푸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풀이라는 거, 그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그 굉장히 위험한 문제 하나 3번을 보면은 그 문제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그 음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x 번이 이렇게 되고 y 번이가 마이너스 1번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져가는 순간 이제 일반적으로 또 책에 잘못 풀이해놓은 거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옵셋 제일 작은 거 다른 쓰면 되죠. 그죠? 10하고 마이너스 곱한 거 제일 큰 거 쓰면 되죠. 남쌤도 그렇게 풀고 보면 y 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일 작은 것이 뭐 됩니까? 끝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그죠? 제일 큰 건 어떻게 됩니까? 4이거죠? 3번이 식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는 부호에 음수가 있으면 그냥 실제 계산해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성립을 안 해. 이 y가 0을 포함하고 있죠. 0분의 1라는 거는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무한대만 마이너스 문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나는 이런 부정식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좀 양수일 때는 뭐 크게 식 자체는 상관은 없지만 음수를 포함하는 경우 이걸 잘못 풀은 책도 꽤 있어요. 보면은 이래놓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 책들이 꽤 있어요. 보면 0을 포함하면 나누기는 어차피 성립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문제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를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쓸 수, 지금 정석에 나와 있는 요 덧셈, 뺄셈, 곱셈, 남 쓸 수 있게 해서 반드시 양 끝에 4개가 양수라는 보상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나머지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조금 주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 이미 다 했죠. 2차 부등식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순서가 좀. 자, 그럼 한번 좀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2차 부등식.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이거보다 크다. 첫 번째. 이 2차 부등식. 이제 제곱해서 양수로 이제 편의상 베타가 알파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 곱하기 B라 두 수를 곱해서 0보다 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습니까? 첫 번째가 A가 0보다 크고 B를 0보다 이게 N등입니다. N등이죠. 혹은 어떻게 N더 이런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둘 다 되는 겁니다. 그죠? 곱해서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0보다 크거나 혹은 둘 다 0보다 작거나. 그래서 첫 번째 똑같이 내려주는 겁니다. x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크고 그리고 x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고 혹은 두 번째 x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작고 x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두 개 합집합입니다. 그죠? 얘를 풀어주면 그래서 x가 알파보다 크고 n가 x가 베타보다 크다는데 이 수치만 표현해보자고 말입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크고 교집합 뭐 된다? 베타보다 크다가 되죠. 마찬가지 얘를 풀어주면 알파보다 작고 n도 베타보다 작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그려주면 알파 있고 베타 있는데 베타보다 작고 알파보다 작은데 교집합이 이렇게 나온다. 알파보다 작다. 이게 합집합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든가 x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그래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를 풀면 항상 큰 것보다 크고 혹은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얘를 그렇게 외우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가르치는데 요 과정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찬가지죠. 두 번째. 그러면 x는 알파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를 풀 때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이렇게 풀으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똑같은 거죠. 그죠? 곱해서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겠냐? a가 0보다 n더 b가 0보다 작다. 혹은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다. 이 두 가지 경우 역시 합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주면은 첫 번째 x-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크고 x-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작거나 혹은 x-마이너스 알파가 0보다 작고 x-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 두 개 합집합이다. 그러면 얘를 풀어주면 자 보세요. 알파고 베타. 알파보다 크고 엔더 베타보다 작더라. 알파보다 크고 베타. 편집하면 나오죠, 그죠? 여기 풀면 이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더라. 얘를 풀어주면 알파고 베타인데 알파보다 작고 엔더 베타보다 크다. 편집법 있다 없다? 안 생기죠, 그죠? 여기서는 얘가 없고 여기 합치 타입이 되는 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 2차 부정식 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개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걸 설명하고 반드시 항상 함수로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2차 부정식을 근데 0보다 크더라. 그래서 알파가 알파다. 2차 부정식이 0보다 이 함수값 0보다 크게 되는 x 범위를 구하는 것이 부정식의 목표니까 함수값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을 만족 x 범위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마찬가지 얘를 풀어주면은 2차 부정식이 0보다 작게 되는 x 범위를 구하라. 작게 되는 것은 아래쪽에 0이에요. 그러니까 x 범위를 보시면 그래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어떤 함수를 한 번 더 마무리를 해주고 그래서 2차 부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기본 계속 일반 그 5의 4번 한번 x제곱 마이너스 2x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안 나옵니다. 절대값이 무엇보다 작더라. 절대값이 무엇보다 작더라. 마이너스 보다 크고 플러스 이건 그냥 두 개, 이건 하나 똑같은 건데 굳이 범위 나누어서 두 개구나 범위 안 나누고 두 개구나 똑같으니까 범위 나누지 말고 그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4번, 5번 그렇게 하면 되고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5에 2, 3번 x제곱 절대값 x가 0보다 작거나 같더라. x는 절대값 같거든요. 절대값 x 묶어주면은 절대값 x 이것이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냥 풀고 마찬가지 3분도 마찬가지입니다. x 제곱을 절대값 제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0보다 얘는 인수분해 시켜주면 절대값 x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게 되더라. 항상 양수죠. 보통은 얘가 못 미치죠. 미치라는 말입니다. 얘만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다시 얘기하지만 가능하면 범위 나누지 말고 바로 푸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범위 나누는 최후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 문제는 다 중등 수준의 문제라서 딱히 풀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이 되겠고, 한 번만 더 챕터를 더 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한 챕터 남았으니까, 고생 잘 하시는데, 약간 힘내서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19장, 이제 좀 내용적으로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증명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9장하고 18을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